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 대한 어떤 평화안을 이스라엘과 여러 중동 국가들에 대한 강원 양면의 전술을 구사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안을 좀 이끌어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번 달 말에 에이펙 회담이 있는데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에 있어서는 또한 10월 달에 이제 금리 정책 이제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프랑스와 일본에 대한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뉴스가 있으면서 달러의 강세를 막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금 가격 올랐고, 비트코인에 대한 크립토 시장은 한 2번 정도 출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견고하게 받쳐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국채 시장은 상당히 좀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들 나왔고, 미국채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잘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오늘 국내 채권 시장 역시나 이러한 흐름들을 반영하듯이 약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대규모 미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설왕설래를 나타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늘 역시나 좀 상당히 튀면서 142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증시에서는 온기가 국내 코스피의 3600선 나타냈지만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비증시, 그러니까 비주식이죠. 그 증시를 제외한 채권, 외환에 있어서는 불안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좀 대조적인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증시 참가자 입장에 있어서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느끼고 있지만, 다른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에 있어서는 증시는 이렇게 가는데 과연 이게 우리한테 올바른 상황일까? 좀 적절할까라는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대조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좀 전에 보셨겠지만 S&P는 일주일간 0.2% 정도 올랐고요. 19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7%로 좀 더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투심이 양극화가 좀 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좋은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들의 희비가 조금 엇갈릴 수 있고, 남들이 올라갈 때 내 것만 안 올라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았던 이번 한 주 추석 연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옥둥이 분들과 본격적으로 미주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월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문 활짝 열어보겠고요. 오늘 코스피 참 좋았습니다. 전일 미답의 3600선,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독주 체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까지 함께 가면서 한미반도체와 전반적으로 시장의 색깔은 AI 시대에 있어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이제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종들 중에서도 한미 반도체로 대표되는 이제 업종, 그리고 전력에 대한 이슈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다만 우리 증시는 일주일 만에 열렸죠. 그렇지만 미 증시는 계속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피로감이 일정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지수 자체로만 본다라면은 상승폭은 올라가다가 조금 제한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국내 증시는 그동안에 미 증시에서 있었던 호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대표 업종인 반도체, 전기전자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었고요. 반면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은 좀 불안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아마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비증시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한 측면들이 우리 금융시장의 어떤 부분을 억누르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인데요. 미국에 있어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이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셧다운 초기에는 민주당에 대한 강한 압박, 그리고 연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해고 신호들을 나타내면서 그들이 우리 정부, 우리 강할 수 있는 미국을 좀 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이번 기회에 싹 도려내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오바마 케어로 대표되는 ACA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협상의 진전을 조금 나타내는 신호들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락이 된다라고 본다라면은 증시의 훈풍이 넘어서 채권 시장에도 좀 이어질 수 있겠고요. 달러 혼자 이렇게 독야청정으로 올라가던 부분 역시나 타 통화와 좀 더 밀접한 흐름들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타 통화에 대한 절상이 나온다라면은 99포인트까지 올라간 달러 인덱스의 조금 안정화를 기대해 본다라면은 원달러 환율의 1420원에서 30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좀 막아서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더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진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10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 90%를 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간 기준으로 본다라면 금리 인하폭을 한 40bp 정도 보고 있거든요. 한 금리 인하폭이 25bp라고 한다라면 이번 10월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긴가민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9월달 S&P와 나스닥 모두 상당히 좋았습니다. 9월달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일 것으로 봤지만 좋았고요. 옥토버에 대한 10월 달에 대한 기대감은 업토버라고 해서 10월 달은 보통 좋게 보고요. 그리고 11월 달 약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은 산타 랠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월 달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면은 옥토버에 대한 기대감이 업토버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사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격언처럼 만약에 그렇다면 11월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12월에 금리 인하를 못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면은 어떨까요? 사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은 사실 이 9월, 11월, 10월까지 올라왔던 흐름들이 증시에 있어서 다시 새로운 호재를 찾는 그런 좀 피로감이 높아지면은 연말이 오히려 산타랠리와 좀 언밸런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흘러가는 양상들은 내년도가 아니라 12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 좀 풍겨나야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질 수 있고 지금 AI발 호재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시성 있게 뭔가 금융시장의 완화적인 흐름과 경제 상황에 있어서 소프트 랜딩에 이어서 뭔가 좀 더 향후 기대감을 이어질 수 있는 매끄러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증시에 좀 의존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진단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옥 반장님이 하는 선물 지수 타임을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인데요. 0.03% 지금 하락한 25,2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S&P는 거의 지금 보합 수준에 있습니다. 약보합, 보합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6,779포인트에서 등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는 피로감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호재에는 상당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랠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지수 자체로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호재가 투자자들의 수급을 일으켜서 이 레벨에 대한 부담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고요. 연휴에 우리는 연휴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지난번에 오픈 AI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는 모습이었었는데 이번에는 AMD와 또 손을 잡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레벨에 대한 부담감을 훌쩍
올려줄 수 있었는데요.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어떤 재료에 포커싱이 되면서 수급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서학개미 탑 20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순매수 1위부터 10위 사이에서 살펴볼 부분은 아이렌입니다. 아이렌이 상당히 지금 레벨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주가 레벨 자체가. 그리고 지난주에도 상당히 좋았는데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어서 1위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위, 3위가 또 지난주 우리 옥동이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메타와 테슬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타가 2위에 지금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지난주 10월 첫 주부터 메타가 지금 올라와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 보유 잔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종목인데 최근에 거래량은 많았지만 이 순매수에 올라오지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테슬라가 6위에서 3위로 올라왔다라는 거는 손바뀜이 있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손바뀜 이후에는 테슬라 향후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지난주에도 우리 정우창 NH투자증권 부장님과 얘기를 나눴지만 전기차는 그냥 펀더멘탈의 한 축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ESS나 다른 향후 스페이스X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가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결부시킬 수 있는 재료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었는데 거기에 서학개미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매수세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펠런티어는 1위에서 4위로 3계단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엔비디아 레벨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당당히 5위로 순매수 탑 5에 안착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에 이제 일주일 추석 연휴 동안에 상당히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었었던 흐름들이 나타냈었던 퍼미 아메리카, 브로드컴, 오라클은 조금 3계단씩 각각 내려가는 모습들을 나타냈고요. 마이크로는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빈후드 다시 10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11위부터 20위인데요. 정말 뭐 뉴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11위, 12위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지금 아무래도 집중도가 12만 달러로 지금 계속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로 대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파가야는 이제 아무래도 수급 변동이 워낙 높다 보니까 손바뀜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10위에서 12위로 밀렸습니다. 그 다음은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뭐 새로운 종목들, 우리 서학개미 분들 뭐 아시는 기업들도 많겠지만 그만큼 손바뀜이 정말 투자자들의 포트가 자주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양자 역학에 관련된 부분들, 퀀텀 리게팅이 들어왔고요. 또한 TSMC가 반도체에 있어서 역시나 강자인데 이제 조금 편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나엘은 보험업이지만 이제 헬스케어 제약에 있어서 새로운 이제 포트로 이제 좀 한 축을 자리 잡으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컨셉이 약간은 지금 명확하진 않지만 이거를 장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에는 서학개미 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알리바바를 상당히 많이 살펴봤었고요. 네비우스 계속 언급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지금 13위부터 20위까지의 뉴가 딱딱딱 찍혀 있는 부분들은 300억 이하에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종목의 순위는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거래량 매수 매도 상위 종목인데요. 네, 좀 전에 아까 테슬라가 3위였었죠. 테슬라가 치고 올라온 것처럼 테슬라의 손바뀜이 여전히 높은데 순매수 상위권 탑5 안에 들었다는 거는 거래량도 늘고 매수세가 더 셌다라는 점이고요. 펠런티어와 엔비디아 자리바뀜은 있었지만 이 2위, 3위를 합쳤을 때 테슬라만큼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테슬라의 우리 서학개미들의 집중도가 높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펠런티어는 아까 순매수에서 순위가 한 계단 내려갔었죠. 그래서 4위까지 갔는데
펠런티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거래량은 높아졌지만 조금 매수세가 약해졌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 엔비디아는 5위에 딱 랭크가 바로 되어 있었는데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대부분 순매수로 레벨 이 정도면은 조금 높지만 그래도 다른 데가 치고 가는 거 보면은 저평가일 수도 있어. 결국에는 엔비디아로 집중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서학개미의 순매수와 매수매도 거래량을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서 주목할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아이온큐와 리게팅 컴퓨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양자 컴퓨팅 분야에 속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기술적 접근 방식과 시장 성장 가능성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온큐인데요. 레이저를 활용한 이온 트랩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오류가 낮고 안정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리게팅 컴퓨팅은 기존의 IBM, 구글과 유사한 초전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산 속도가 빠른, 처리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유지비가 높고 좀 예민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에 대한 좀 고민이 분명히 단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기업이 시장을 먼저 선점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아이온큐와 리게팅 컴퓨팅, 양자 컴퓨팅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느 기업이 좋다 안 좋다를 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 비교를 해보자라면요. 일단 첫 번째, 아이온큐는 정확성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리게팅 컴퓨팅의 방식으로는 속도와 확장성의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성이 높다라면은 아무래도 연산 속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고민이 있겠죠. 반면에 속도나 확장성이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괜찮은데 뭔가 우리가 차도 치고 갈 때 속도가 좋으면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 온도나 전반적으로 환경에 있어서 고민스러운,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비용을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고민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둘 다 괜찮은데 결국에는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좀 회피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우리 금요일의 남자, 불금의 남자 김태성 본부장님을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이 분들이 참 기다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오시는 길에 큰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 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교통사고는 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료를 먼저 주말 사이에 좀 살펴보시면서 정신이 없네요. 네, 네. 몸 관리를 좀 그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택시를 타시고 네. 우리 옥동이 분들 마주 이 뵈러 오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아무 문제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양자 컴퓨팅 너무 뜨겁잖아요. 뜨겁죠.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리게팅 컴퓨팅이 엄청 올랐는데 사실 리게팅 컴퓨팅은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현금이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온큐와 리게팅 컴퓨팅은 앞으로는 계속 어떻게 보면 경쟁사로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온큐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왜 리게팅 컴퓨터하고 비교를 해? 그럴 것 같아요. 기분은 나쁠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 시가총액으로 보면 이게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우리가 작년과 올해 참 많이 비교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워낙 HBM이라고 하는 기술을 월등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선 날들이 더 많았었어요. 하지만 3년 전, 4년 전,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SK하이닉스 잘하는데 네. 그래도 삼성전자보단 아니지 않겠나? 라는 평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 4년 전에 그렇죠. 이럴 거 알았으면 다 하이닉스 그렇죠. 완전 몰빵하셨겠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양자 컴퓨터 안에서도 사실은 아이온큐가 보기에는 리게팅 컴퓨터는 이제 막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 네. 그런데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도 참 어려운 게 아이온큐조차 명확하게 지금 기술력이 있다고 보기엔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은 발생을 하지만 네.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기술 이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네. 사실 아이온큐도 그렇고 리게팅 컴퓨터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지금 완성도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이온큐 입장에서는 이 리게팅 컴퓨터가 하고자 하는 방식 자체가 초저온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게 무슨 이론적으로 0도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렇죠. 그럼 뭐 마이너스 200도 뭐 네. 이런 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 네. 단위조차도 큐비트라고 하는 단위 아마 많이들 네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것을 누가 더 오랜 시간 동안 노이즈 없이 변동성 없이 유지할 수 있느냐가 네. 양자 컴퓨터 기술의 이제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핵심일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쓰는 이유, 단순한 이유, 슈퍼 컴퓨터도 있고. 네. 우리 집에 이제 286, 386, 486은 안 쓰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의 XP도 있고, 근데 왜 굳이 양자 컴퓨터를 써야 되느냐? 누구보다 빠르게 더 막대한 양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게 네. 포인트거든요. 앞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들어왔을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리게팅 컴퓨터가 하는 방식은 좀 불안전하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고, 오히려 아이온큐가 하고자 하는 방식이 조금은 더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두 기술의 이론적인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네.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리게팅 컴퓨터의 기술이 더 앞선다고 볼 수는 있어요. 아. 그런데 이걸 상용화, 실체화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아이온큐보다는 리게팅 컴퓨팅이 꿈을 먹고 잘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좋지만 내려올 때는 어디가 저점인지 모를 정도로 크게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투자의 관점으로는 저는 아이온큐의 한 수를 좀 들어주고 싶고, 리게팅 컴퓨팅은 저는 짧게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좀 드리고 싶은 근데 상황입니다. 진짜 이게 기술도 참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 주가라는 거는 매출을 내고 이익을 얼마만큼 내는 건가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용화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학교에서 학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산업과 연관하는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많이들 여행을 다녔었을 건데, 이번 추석 연휴에도 우리 비행기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 사고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한 950에서 1000km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옛날에 책에서 보던, 저는 못 타봤지만 그 콩코드 비행기라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앞에 약간 네, 뾰족한 꺾여 있는 거. 거네. 이게 뭐 1000몇백 킬로로 달려서 날아가서 엄청 빠르다고 했는데 상용화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 그래서 네. 사라진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상용화가 된 게 살아남더라.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면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크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자 컴퓨팅이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과 계속 이야기가 엇갈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블록체인의 원리는 뭐냐면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구조. 네. 그런데 양자 컴퓨팅의 구조는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구조.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사실은 블록체인 쪽을 미는 분들과 양자 컴퓨터를 미는 분들이 계속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서 사실 네.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블록체인은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 네. 근데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상용화 하기에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라서 리게팅 컴퓨터를 투자함에 있어서 계속 불안감을 안고 가죠. 아니,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기대감을 안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의 수개월, 수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걸 놓치고 싶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 이걸 놓치는 순간 미국 내 경쟁에서 도태되는 기업이 나오고 성장하는 기업이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과의 싸움에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놓칠 수는 없는 거는. 그렇죠. 무조건 밀어는 줘야 된다. 어떤 민간 기업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대 국가를 위해서 네. 지금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도 투자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아이온큐보다 리게팅 컴퓨팅이 규모가 조금 작아요. 네. 규모가 작다는 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죠. 지금 당장 돈을 못 번다면 네.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경영진들 입장에선 이 높아진 주가를 이용해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네. 그것들이 바로 이제 증자라는 이슈들로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아이온큐는 앞서서 클라우드 매출에서 나오는 돈 거기서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뒤에서 투자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리게팅 컴퓨터는 앞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없지만 연구는 꾸준히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기술도 아이온큐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지금 선보이려면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한데 자금을 끌어올 데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문제죠. 보면 높아진 주가가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의 투자로서의 리게팅 컴퓨터의 매력도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고 지금처럼 올라가는 기업만 올라가는 현재의 시세도 무시할 수는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자 컴퓨터로 보신다면 아이온큐가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 지금 앞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부 입장에 돼보자고요. 이 A라고 하는 산업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검증된 기업이 있고 비검증이지만 시장이 핫한 기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뭐 1, 2만 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수조 달러를 지금 지원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미 검증된 기업을 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리게팅 컴퓨터를 제가 안 좋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리게팅 컴퓨팅이 가면 아이온큐도 가고 아이온큐가 안 가면 리게팅 컴퓨터도 안 가겠지만 두 기업이 같이 밀려 내려왔을 때 뭔가 버티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아이온큐. 리게이팅 컴퓨팅은 빠질 때 이거 왜 빠져? 어디까지 빠져야 되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 그거 진짜 무서운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좌가 한순간에 안 좋아지는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은 조금은 알고는 계시되 투자함에 있어서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시는데 사용을 하시는 게 맞지 네.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자 컴퓨팅 방금 무조건 육성을 해야 되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엄청 예민하고 그쵸. 양자라는 거는 완벽해지면 정말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지만 그쵸. 뭔가 한 개라도 삐끗하면은 이게 큐비트에 대한 오류가 막 생기면서 막 지 맘대로 간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믿을 수 없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에 챗GPT를 쓰시는 분들 한 번 정도는 챗GPT에다 검색을 해서 기존에 쓰셨던 포털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진짜 맞나 안 맞나 네, 많이들 맞아요. 비교를 하셨다가 검증을 스스로 지금은 오픈AI, 챗GPT, 제미나이에 대한 확률도, 적중률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니까 네. 따로 검증을 안 하고 이제는 많이들 맞아요. 그냥 쓰시잖아요. 양자 컴퓨팅은 그 전 단계에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초전도체라는 기술, 큐비트라고 하는 단위, 그리고 양자 컴퓨팅의 실체와 상용화 이때 가서 투자를 해도 그래도 10배를 먹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금 여기저기 봐야 될 종목 굉장히 많은데 이쪽에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네. 있을 수 있다. 요즘에 리게팅이 너무 핫해가지고 그렇죠. 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성악개미 분들이 이 아이온큐 주식 보고 이 마지막 이제 너무 많이 들고 계시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번 이것만 딱 짚고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죠.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다음 네 번째로 아이온큐를 많이 들고 있대요. 그렇죠. 근데 양자 컴퓨팅이 핫한 거는 오케이. 네. 근데 태동기잖아요. 네. 근데 이 주식 포트 비중에서 네 번째라는 건 정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거. 거죠. 근데 지금 많은 종목들이 좀 핫하잖아요. 근데 이 올인을 할 수 있는데 네. 전체 통계라는 거는 그만큼 많이 이게 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에 조금 비중을 해도 될지 아니면 더 여기에 올인을 할지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이제 아이온큐 네.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거든요. 근데 비중이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ETF 2배, 3배짜리의 비중이 우리나라 또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네, 역동성을 보여주시죠. 이걸 끌어모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온큐 본주에 투자하시는 비중보다 네. ETF 롱 2배, 롱 3배짜리 투자하신 분들의 자금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비율적으로는 아이온큐도 굉장히 커져 보이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그렇구나. 있는 것은 맞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게 올바른 투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투자는 무조건 수익이 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지만 수익이 나는 과정 중에 지금은 괜찮으나 이게 한번 변동성이 혹은 시장에 좀 고초를 겪을 시기가 오면 이런 종목군들부터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왜냐? 2배짜리, 3배짜리는 반대로 말하면 내릴 때도 2배, 3배?
더 크게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저는 더 확대를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다. 대신에 두 기업 중에 하나를 골라서 조금 길게 가져가 보시려고 한다면 저는 아이온큐가 훨씬 더 네. 어떻게 보면 앞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이제 이 희열보다 고통이 더 그렇죠. 조심스러운데 절대값을 비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굳이 고르자라면은 아이온큐에 대한 부분들 다만 이제 조금 유의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는 점이 그렇죠.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은 AMD입니다. AMD가 오픈 AI와 전략적 협약을 맺으면서 이번 주 AMD 주가가 4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오픈 AI는 AMD로부터 GPU를 공급받는 대가로 1억 6천만 주 규모의 워런트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주당 1센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업을 통해 AMD가 두 자릿수 규모의 신규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AMD가 28년도까지 AI 칩 시장의 15에서 20%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동안 엔비디아가 독점한 AI 반도체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오픈 AI가 엔비디아와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핫했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AMD 하고 하면서 연휴에 와 이거 진짜 와 AMD가 다 한 것 같아요. 정말 핫했거든요. 그동안 근데 왜 이게 더 느껴졌냐면 AMD가 진짜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렇죠. 8, 9월 달. 그래서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 계약하고 이번 계약 결국 GPU를 공급하는 건 공통점인데 그렇죠. 그 의미가 좀 다르다라면 어떤 점을 뽑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하나씩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AMD가 지지부진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냐? 네. 브로드컴 갈 때 네. 인텔이 공교롭게도 인텔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니 테슬라니 애플이니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동안 AMD는 과거에는 엔비디아의 잠재적 경쟁자였으나 네. 기술력은 안 되나 보다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픈 AI가 지금 머리를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오픈 AI는 손 안 대고 코 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오픈 AI는 약간 몸값이 엄청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약간 얘네가 좀 궁하나? 뭐 너무 동거하러 다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결국에는 두 가지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현금이 없는 건 맞아요. 네, 그런 것 자금력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뭘 투자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기술력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 보이는데 자꾸 이게 뭘 땡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하고의 연결고리도 뭐냐면 엔비디아 너네가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금 가지고 너네 칩을 사겠다. 이거고 AMD도 너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지분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너네 칩을 쓰겠다. 이거인 상황이라서 공급 방식은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느냐? 사실 AMD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반대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빠르게 밀려 내려올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시장의 규모 파이를 AMD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후발주자들에게 조금은 나눠줘야 되는 이제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15에서 20% 정도를 보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막상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선 엔비디아의 조정의 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네. AMD는 뭐 30% 40%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왜 가능한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앞서서 괜히 2배, 3배 ETF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AMD 이번 주에 가장 큰 피해를 본 투자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투자자요? AMD 네. 3배 인버스를 투자하신 분들은 그 상품은 상패가 됐습니다. 왜? 30에서 40% 상승을 했는데 이게 3배짜리면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00%이기 때문에 그냥 소멸된 거예요. 청산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약에 본인들의 계좌의 손실을 메꾸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AMD에 현물 투자를 하거나 AMD 2배짜리 롱 포지션을 강제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네. 보니 이게 투기적으로 15에서 20%가 있게 25%, 30%, 35%, 40%까지 시세가 나면서 지금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더 압도적이라는 건 누구나 그렇죠. 부인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AMD가 30%뭐 이벤트에서 25에서 30% 오른 네. 건 알겠는데 계속 올랐단 말이죠. 네. 10% 정도 더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수급적인. 그렇죠. 수급적인 요인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너무 혹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AMD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금 순간에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 길목에서 대기하신 분은 괜찮은데 그렇죠. 신규 편입은 좀 그렇죠. 일시적인 광기가 조금 사그라들면 네. 다들 아마 객관적으로 이제는 투자를 해도 되는 요소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조건인가? 이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연휴 동안 하필이면 우리 장이 쉴 때 이 뉴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정말요. 이게 네. 너무 마음을 막 흔들려. 그렇죠. 걷다가 오늘 장 출발하고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5%, 7%대 40만 닉스 언제 가나요가 며칠 전 같은데 이제는 뭐 45만, 50만 닉스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만 전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은 저는 좀 과열된 부분들이 있다. 제가 오늘 휴먼 인디케이터를 좀 느꼈는데요. 네. 그 시간에 이제 커피를 이제 뽑으러 갔는데 이 키오스크에서 어떤 이제 비금융인 부분이 하이닉스 얼마나야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막 주문을 하시면서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AMD가 실제로 시장 점유율 15에서 20% 가지고 오는 것이 확실시 되는 칩의 사양이 나오면 그때 투자를 해도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1년 반에서 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것처럼 저는 AMD의 어떤 칩에 대한 성능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온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인버스라든지 숏 포지션에 대한 청산 물량들이 레버리지 상품으로 수급적으로 단기간에 과열되면서 발생한 이제 시세이기 때문에 물론 이 시세 안에서 또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저는 공격적으로 따라가시는 것은 다소 네. 조금은 참으셔야 되지 않을까. 투자 전략 좋게 이제 말씀 주셨고 네. 그 사이트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큰 그림을 좀 잡고 싶어요. 네. AMD 이번에 좋았던 거 알겠고 네. 엔비디아 계속 좋을 것 같고 한데 이게 요즘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순환 경제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좋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위험할 때는 계속 위험할 수 위험하죠. 있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계속해서 AI 수요는 여전히 강력할 거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매출로 이익으로 입증하는 부분들은 이거를 지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역사를 보면은 어떤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에서 이 연결고리가 무너지면서 화라를 되면서 결국에 살아남는 애는 다사가 아니라 한두 업종, 한두 기업 이렇게 재편이 되는 걸 많이 봐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AI에 대한 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의해야 될 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뽑는다라면 큰 그림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종목 선정을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이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어려운 게 지금이니? 이제라도? 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서 어려운 거예요. 네. 마치 우리가 안 사면 갈 것 같고 네. 또 우리가 사면 지지부진하게 또 갇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드신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지만 부각되지 않았으나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 뉴스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장악해야 되는 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유럽, 중국, 네. 동아시아. 근데 여기에 아직 시작이 안 한 곳들이 있습니다. 두 군데. 인도와 중동과 아프리카. 오늘 뉴스 하나 봤어요. 오늘 네. 중동 쪽에 네, 중도 UAE. 네, 새로운 뉴스가 그게 그렇게 큰 의미를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물꼬가 슬슬 이제 트기 시작한 거죠. 아. 중동도 사실은 이 석유 자금을 통해서 엄청나게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그동안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자국 내 혹은 이제 중동 리스크라고 하죠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속도는 내지 못했지만 그쪽에서 이제 슬슬 시작했다는 건 저는 엔비디아에게는 굉장히 좋은 큰 시장. 엔비디아뿐만이겠습니까? 그렇겠죠. 중동이 어떤 나라인데 한 번 또 투자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또 투자를 하는 곳. 그리고 인도도
예전보다 지금 더 공격적으로 이 IT 쪽에 대한 기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저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발판들이 여기저기 여전히 남아 있는데 문제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엔비디아 돈만 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픈 AI에게 엔비디아 돈을 주고 그 돈이 다시 엔비디아에게 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옛날 우리 드라마나 역사 이제 근대화 산업화 때 보면은 결국에 뭐 이 대기업 분들도 뭐 힘들 때는 명동에 갔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했는데 그렇죠. 올라가다 보면 한 분이더라.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빠르게 해결돼야 돼요. 이게 오픈 AI가 정말로 그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확보가 되면 이건 윈윈 곱하기 윈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 엔비디아에 돈을 주지 않고도 엔비디아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커지니까. 네. 근데 지금은 오픈 AI가 없으면 즉 AI 산업 전체의 속도가 좀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지금 딥시크니 뭐니 해서 화웨이 칩이니 뭐니 해서 치고 올라오는 중국에게 따라잡힐 수 있으니까 네. 엔비디아도 사실은 본인들 칩을 샀는데 본인들이 돈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팔면 되는데. 그렇죠. 다른 데 가서 팔면 되는데 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젠슨항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년 뭐 상반기까지 다 팔고 왔다. 다 팔았다.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픈 AI를 껴서 이렇게 본인들 자금을 주고 그 자금이 다시 들어오게 할 만큼 오픈 AI의 기술력 하나만큼은 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네.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찾으신다면 성급하게 지금은 속도를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 지지난주, 한 달 전 이미 반도체 IT 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들 좋다고 해서 포트에 다들 가지런히 쫙 네. 나열해 놓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수익을 즐길 구간이지 현재 구간에서 더 사서 수익금에 대한 욕심을 부릴 때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 좋은 이유는 말씀이신 것 뭐냐? 같아요. 셧다운이라고 하는 이 지금의 돌발 네. 악재가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한번 30일짜리 셧다운을 맞아봤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크게 괜찮아. 그때 보니까 20일, 30일 넘어가도 별 탈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정말로 그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장기화되거나 네. 이로 인해서 지금 지표를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고 있어요. 지표를 확인을 해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에 대한 코멘트를 얻고 시장이 먼저 움직여주는데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상승 동력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순간이라서 제가 이렇게 지난주와는 다르게 보수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네. 이렇게 근데 저는 되게 귀담아 들을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연휴 사이에 Everything Rally라고 네. 미국 주식, 나스닥 중심으로 그리고 금, 비트코인, 그렇죠. 거기에 달러, 거기에 이제 서울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소외된 친구들이 원화, 그리고 엔화, 유로화. 엔화, 유로화, 그리고 전반 선진 국채 그렇죠. 가격이 전혀 못 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에브리띵 랠리가 나오면 사람들이 포모 현상이 심해지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이 일단 포지션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신규 편입이나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이게 거죠. 왜냐하면 네.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네. 기존에 달러를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달러의 가치도 올라와서 너무나 좋아요. 근데 지금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교체를 해서 또 주식을 사려면 우리는 또 환차손에 대한 수수료까지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추가 매수를 해서 눈에 보이는 평균 단가 내려오는 것보다 더 많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 네. 저는 신규 자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의 비중 확대하는 것은 네. 조금 무리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것을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고 네. 그 종목군들을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할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짧게 금은 이야기 나와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비안전자산과 안전자산은 다르게 움직여요. 주식이라든지 증시가 강하면 안전자산과 금과 은에 대한 수요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두 가지 이유예요. 안 살 수는 없으니 안 사면 포매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니 주식을 사면서 금을 사겠다라는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과 미국이 여기서도 싸우는 거죠.
혹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안전자산인 금과 은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코인도 네. 우리가 매수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사니까 가격이 저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군데에서 터지면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는 지금 흐름이 나오니까 경계감을 좀 가지실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금요일의 남자 본부장님과 함께 시간을 해봤고요. 아무쪼록 네. 오늘 빗길에 정말 큰 일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옥동이 분들 만나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러 와주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무엇보다 몸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늘과 내일 아무쪼록 네. 진단 잘 받아보시고 무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주픽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요.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시에